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설화견문록.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종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인근에 있는 운주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시 하면은 신도시로 기억이 나시죠? 그렇지만은 이 지역은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역사의 땅이기도 합니다. 바로 3번씩 천도를 하면서 그 찬란한 문명을 키워냈던 백제의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구름이 머무는 산, 이 운주산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자, 설화지기 이원종을 따라서 가보시죠. 태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운주산에 가면 국내 산성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산성인 운주산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의 둘레만 3,210m에 이르며 그 면적이 축구장 42개 크기에 달하는 그야말로 웅장한 백제산성인데요. 서기 660년 백제가 멸망한 뒤 들불처럼 번진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기도 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산성입니다. 네, 저는 그 운주산 460m 운주산 산 정상에 있는 산성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운주산성, 제가 잘 모르니까요, 운주산과 운주산성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운주산과 운주산성, 예. 그 어떻게 이 운주산성이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예. 예, 운주산에는 그 운주산성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운주산성은 예. 그 3km가 넘는데요. 아, 둘레가요? 예, 둘레가 3km가 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백제 시대 때 이제 쌓은 포곡식 산성입니다. 포곡식 산성. 예, 그 포곡식 산성이라 하면은 네. 이제 산 능선을 타고 예.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해서 네. 그 안에 그 수변지도 있고 계곡을 감싸고 있는 산성을 포곡식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 계곡, 포곡. 예, 계곡을 감싸고 계곡을 있다. 감싸고 있는 산성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 산성은 산 봉우리를 이렇게 삥 둘러서 뛰고 예, 있는데. 산 봉우리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태미식 산성인데 예. 이 운주 산성은 그 예. 산과 산을 연결한 그 예. 포곡식 산성입니다. 아, 예, 포곡식 산성은 이제 안에서 이제 농작물도 이제 가꿀 수가 있고요. 예. 장기간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백제 시대의 어떤 그 유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안에서 예. 예, 전투를 벌였다는 건데. 660년도에 이제 예. 백제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예. 그 백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 저항군들이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은 백제가 부흥했으면 또 다른 백제의 역사가 있을 텐데 예. 다 몰살을 당했으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그 3,000명의 군사가 네. 이제 그 참패를 당해서 예. 요 밑에 이제 피숫골이라고 이제 계곡이 있습니다. 고산사까지. 피습골. 네, 피숫골인데요. 아, 그 몰살당한 그 백제의 저항군들의 피가 며칠 동안은 흘렀다고 해서 그 아픈 역사를 간직한 피숫골이 있습니다. 의자왕 20년인 660년 나당연합군이 지금의 부여인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공격하자 왕족들은 피난을 갔다가 곧 항복함으로써 백제는 함락당했습니다.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가는 수모까지 겪으며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하였으나 남겨진 유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저항군을 결성했습니다. 풍왕과 복신, 도침장군을 선두로 결성된 백제 부흥군은 한때 200여 개의 성을 탈환하는 등 선전했는데, 하지만 630년 내분으로 갈등이 생기자 이를 이용한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당시의 흔적은 운주산성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예. 여기는 이게 왜 성이 이렇게 어긋나 있네요. 예, 어긋나죠. 이렇게도 예, 위에서 있고. 내려오는 성곽은 안쪽으로 있고요. 예. 아래서 위로 가는 성곽은 바깥으로 있게 돼 있죠. 아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어긋나 이렇게? 있죠. 예. 이게 왜 그렇죠? 이 운주산성의 특징입니다. 이 어근문이라고 해서요. 어근문. 예, 이 밖에서 이제 적군들이 봤을 때 이 예. 성문을 찾느라고 우왕좌왕할 때 이제 급습을 해서 전과를 올리고자 하는 게 어근문입니다. 이게. 아 원래 이렇게 문은 있는데 예. 저 아래에서 보면은 성이 벽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 그렇게 위장해서 이제 이 옆에 이렇게 이 전투병들이 숨어 있다가 예, 공격을 예.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운주산성만의 특징인데 어근문이라고 합니다. 이 뭐 전략상 이렇게 예. 예, 따로 만든 거네요. 예, 참 백제인들이 슬기로우셨죠, 조상님들이. 여기는 또 무슨 뭐가 있었던 건가요? 아, 네, 이게 평평한 저기는 건물터인데요. 건물터. 예, 남한산성에 가시면 그 수호장대라고 있잖아요. 예, 예, 장군들에게 지휘를 예, 했던 예. 이것도 전쟁 지휘소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지금도 그러면은- 이제 그 주춧돌이 예. 여러 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목들이 우거져서 주변이 안 보이는데 그 전에 이 나무들이 없었겠죠. 예, 옛날에는 한눈에 볼 수 사주 경계를 있는. 하면서 이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이 장구로 적합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 지휘소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고쳐지기를 반복하며 천년을 버텨온 운주산성. 운주산성에서 출토된 토기를 바탕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되었다는 것만 짐작할 뿐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분명한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의 백성을 지켜낸 문화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수목이 조금 자라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천지 사방 한 몇십 리 밖에서도 이 봉우리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예. 이제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이쪽으로는 천안이 다 보이고요. 천안이 보이고. 지금도 예. 이 구름만 거치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가 이제 독립기념관이고요. 이쪽이 예, 독립기념관. 이쪽이 이제 저 뒤쪽으로 청주가 보이고. 예, 요가 이제 공주입니다. 공주가 보이고. 예, 지금도 보입니다. 이 충청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천안과 청주와 예. 공주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예,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한성에서 웅진, 공주를 이제 천도를 하잖아요. 예. 이제 그때부터 이 세종시는 그 백제의 이제 유충지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가장 신성한 땅이네요, 이곳이. 네, 그렇습니다. 예. 영영하고 영물한 운주산 그리고 또 운주산성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신성한 땅이었던 운주산 정상에는 쓰러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백제인의 얼을 기리는 상징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매년 백제인을 기리기 위한 백제대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운주산성만큼 백제 유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특별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선생님, 드디어 이 7월의 따가운 햇살 아래 운주산성을 힘들게 돌아봤습니다. 예. 이 백제의 혼이 숨어 있는 운주산성을 잘 돌아보고, 자, 여기도 녹음이 우거졌는데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이곳 역시 그 백제의 혼이 살아 숨쉬는 비암사입니다. 비암사요? 네, 천년 고도의 사찰입니다. 비암사. 예. 어찌 이름이 뭔가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비암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비암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숨겨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오시죠. 선생님 가시죠. 네, 가시죠. 세종특별자치시 전이면 운주산 기슭에 위치한 비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입니다. 비암사 창건 시기를 두고 2000여 년 전 사만시대의 절이라는 설과
대통인 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설 등이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데요. 창건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1000년을 넘게 이어온 것만은 분명한 백제의 마지막 종묘 사찰입니다. 비암사는 여느 절과는 다르게 일주문이나 천왕문이 없습니다. 대신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아름드리 그늘을 들이우고 든든하게 서 있는데요. 이 나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 얼핏 예. 봐도 수령이 수백 년은 돼 보이는데 이게 나무 종류가 느티나무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느티나무입니다. 이 느티나무는 높이가 15m, 이 둘레가 이제 7.5m거든요. 예, 그 수령만도 858년이나 됐습니다. 850년이면은 고려 시대 때 심어진 거네요. 예. 아, 예, 그리고 이 느티나무에는요, 예, 특기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예. 이 잎이 이 밑에서부터 피어오르면 그 해는 그 흉년이 들고, 아, 그래요? 예, 하고 잎이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피어내리면 예. 그 해에는 이제 풍년이 든다는 그런 아주 영물한 그러니까. 느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잎이 졌다가 네. 이제 봄에 잎이 나기 예, 새싹이 이제 돋아오르죠. 밑에서부터 쓱 잎이 나기 올라오면 시작하면은 그 해에는 이제 흉년이 들고 흉년이고 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어내리면 내려오면은 풍년이 듭니다. 아주 희한하네. 영물한 하고 신비성을 간직한 느티나무입니다. 혹시 올해는 어디서부터 폈는지? 네, 그래서 봄에 제가 예. 나와서 살펴봤습니다. 예. 예, 동시에 동시에 폈어요? 그러면 예. 올해는 이제 범작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그 스님들의 목탁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예. 이 비암사 예, 이름이 뭐 예사롭지 않거든요. 비암. 예. 제가 한자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암자는 바위 암자일 것 같은데. 예, 이게 비암사는 이제 비석비자, 바의 암자입니다. 아, 비석비자를 써서. 예, 그런데 이제 여기가 한동안은 또 뱀절로도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뱀절. 아, 비암이니까. 예, 뱀절. 그 뱀이 사투리가 이제 비암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발음이 같아서이기도 그렇죠. 하지만은요. 예. 충청도에서는 그 예. 뱀을 그냥 비암이라고 하기도 예, 하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러면은 거기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는 예. 그 뱀과 관련된 예. 숨은 전설이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얘기인가요? 예, 구렁이에 대한 전설인데요. 아주 예. 기막힌데 들어보시겠어요? 예. 옛날 비암사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밤새 탑돌이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보통 탑돌이는 아침에 찾아와서 해질녘 돌아가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청년의 사연은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궁금증이 커져가던 어느 날 청년이 스님에게 물 한 잔을 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은 터라 스님은 밤새 탑돌이를 하는 사연을 물었지만 청년은 말없이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이한 청년의 행동에 스님은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향한 곳은 절 뒤쪽의 바위굴이었습니다. 바위굴 안으로 따라 들어간 스님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커다란 구렁이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연인즉 아무도 모르게 100일 동안 절에서 탑돌이를 하면 사람이 되는 소원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만 하루를 남겨두고 스님에게 발각돼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호기심에 구렁이의 환생을 맞게 된 스님. 그날부터 자신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구렁이를 돌보며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해 내려오는 구렁이 설화로 인해 뱀이 사는 절이라는 뜻에서 비암사라고 불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찰 앞마당 3층 석탑에서도 비암사라는 이름에 숨어있는 또 다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층 석탑에서 이 비암사의 이 절명이 예. 이 유래됐다는 그 얘기가 뭔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 3층 석탑 위에 지금은 저 예. 노반이 지금 이렇게 올려져 있잖아요. 예. 그 예전에는 저기 3개의 비석이 있었습니다. 아, 이 3층 석탑의 꼭대기에 예. 비석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석은 이제 누군가의 업적을 새겨서 이제 그렇죠. 놓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암사라는 그래서 비석 비자에 바위 암자를 써서 비암사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비석은 어디에 가 있나요? 그 비석 그 세 개는 지금은 국립 청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석탑하고는 다르게 예. 이 석탑의 위에 비석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비석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걸 잘 모르다가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됐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1960년도에 이 근처에 한 대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방학 과제로 교수님께서 그 집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이렇게 탁본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평소에 보아왔던 이 3층 석탑 위에 그 비석을 탁본해서 이제 제출한 겁니다. 스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게 주지스님께 이제 허락을 득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명문을 탁본해서 이제 방학까지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제출을 한 거죠. 그러고 그 내용을 알아본 교수님에 의해서 이게 소중한 자료다. 그렇습니다. 너 이거 어디에서 해왔느냐? 그 지도 교수님이 딱 보시고는 보시고는 학생한테 야, 너 이거 어디서 해왔느냐? 그 집 주변 이제 비암사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도 교수님께서 급히 내려오셔서 보시고서는 연구를 한 결과 그 계유명 전시 아미탑을 비상하고 기층령 아미탑을 비상 그리고 미륵보살 반가살 비상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소중한 국보가 그 대웅전에 이렇게 복제품이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럼 그 소중한 걸 한번 보러 가보시죠. 그러시죠. 우연한 기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3층 석탑 위 비석 3점이 각각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면서 비암사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는데요. 비암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물이 바로 대웅전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3개의 비석이 아까 그 마당에 있었던 3층 석탑 위에서 발견된 비상입니다. 그것을 따로 소중한 보물이라서 이렇게 따로 청주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여기는 이제 복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계유명 전시 아미탑을 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명문을 이제 해독을 해보니까 계유년에 673년에 전시 50명과 해명 대사의 지도를 받아 백제 국왕과 대신 그리고 7세 부모들의 먼저 돌아가신 7세 부모들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절을 지어서 신압을 했다는 내용이 이 계유명 전시 아미탑을 비상해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겁니다. 한 40cm, 한 20몇 cm 되는 이 조그만 비석에 그 많은 명문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납석이라고 해서 이제 비석을 만드는 건 화강소리하고 딱딱한데 이 납석이라고 좀 무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글씨를 촘촘하게 새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왕들의 그런 극락 왕생을 빌었으니까 아미타불상을 모셔서 그렇습니다. 극락세계를 주관하시는 아미타불 상을 해서 극락 왕생을 축원했습니다. 미륵보살과 반가사유상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인 673년 백제의 옛 땅에서 백제를 되살리려고 했던 백제 유민들은 불비상에 만국의 한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상을 조각해 나라를 위해 쓰러져간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천년 고찰답게 비암사에는 국보와 보물 문화재가 여럿 있는데요.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여기 극락보전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극락보전 앞에 서니까 이 절이 이렇게 3층 석탑이 정면으로 딱 보이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이 극락보전이 이 중심 전각이다라는 것이 딱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봤던 그 아미타 부처님 상도 예,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 소조. 예, 소조입니다. 소조. 그럼 이게 만든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건데요. 예, 소조는 이제 부처님 이제 불상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이 진흙을 이렇게 칠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잘 갈라진답니다. 네. 고도의 그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서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그러니까 마른 정도에 따라서 이게 진흙이 이게 크랙이 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정교하게 이렇게 선이 남아 있는 것이 그 기술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 이 옷의 선이라든가 이런 그 입꼬리라든가 이런 데 선들이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진흙이니까 더 섬세하게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굽어보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아미타 불께서는 이제 극락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극락왕생을 빌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곳 비암사에 와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고 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외곽에 위치한 운주산과 운주산성 그리고 그 운주산이 감싸고 있는 비암사를 둘러봤습니다. 운주산, 사시사철 구름이 머문다고 해서 운주산이라고 한답니다. 오늘 이곳 비암사를 둘러보고 나니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시사철 구름이 머문다고 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맑은 날에도 그 백제인들의 기운이, 그 열망이, 그 나라를 이룬 한이 그 운주산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사찰에 있는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설화견문록. 오늘은 운주산성과 비암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소중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아져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멸몰의 역사라 말하지 마라. 아직도 연면이 기상과 넋 흐르고 있다. 운주산 두 눈 부릅뜨고 있거늘 누가 패망을 이야기하는가. 목숨 구걸하지 않고 나라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죽었고 조국 강토 수호신되어 지하에서 하늘까지 은건히 지키고 있다. 운주산 넘치는 정기 굳세다. 운주산성 둥둥둥 북소리 장엄하다. 찬란한 부흥의 충혼 생생히 살아 끓는다.